미국이 멕시코를 공격한다. 농담이 아닙니다.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6개 마약 카르텔을 공식적으로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거든요. IS나 알카에다처럼요. 그리고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멕시코 땅을 때리기 시작할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같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이웃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건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게 됐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핵심은 펜타닐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멕시코 카르텔이 밀수입한 펜타닐 때문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미국 역사상 베트남 전쟁 전사자보다 매년 더 많은 미국인이 마약으로 죽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더 이상 단순한 마약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테러와 다를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2월에 시나노아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포함한 6개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름표 붙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보기관과 국방부가 가진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이들을 추적하고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IS 수장을 드론으로 제거했던 것처럼 카르텔 보스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의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였는데요. 미 국방부 수뇌부는 이 지시를 받고 해상과 해외 영토에서 카르텔을 직접 타격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정보감시정찰자산, 정밀타격 무기를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논의됐고요. 그리고 말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실제 작전이 시작됐거든요.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땅을 때리겠다 발언 전후로 미군은 카리브해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마약 운송 선박을 상대로 최소 35회 이상의 드론과 해상 타격을 실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과 연계된 목표물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베네수엘라와 멕시코는 다른 나라지만 미국이 서반구에서 카르텔 연계 세력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바다에서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멕시코 땅이 남은 거죠. 그럼 실제로 어떤 방식의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략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이른바 래피드 스트라이크 방식이 유력합니다. 정찰 드론으로 카르텔 지도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자감시로 통신을 도청하면서 특수부대가 표적을 식별하면 해군이나 공군의 정밀 유도 무기로 타격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작전은 이미 중동에서 수없이 검증된 방식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 지도부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거해왔고 같은 방식을 카르텔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군은 이미 멕시코 국경 일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둔 상태라고 하는데요. 남부 국경의 병력이 대폭 증강됐고 정찰 드론 운영이 확대됐으며 카리브해의 해군 자산도 집결해 있습니다. 언제든 공격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작전 유형을 보면 첫 번째는 멕시코 인근 공역이나 해역에서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원격 정밀 타격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부대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인데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시작하거나 비밀리에 멕시코 측 일부 세력의 협조를 받아 카르텔 본부나 마약 제조시설, 지도부를 급습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통해 마약을 운송하는 선박과 항공기를 격파하는 건데 이건 이미 진행 중이고요. 네 번째는 사이버 공격과 금융 제재를 결합한 정보전과 심리전입니다. 카르텔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동결하고 통신망을 교란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멕시코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처음부터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미국 군대의 멕시코 영토 내 작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그녀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트럼프가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을 때 멕시코 정부는 이걸 주권 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의회에서는 외국군의 개입을 더 철저히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쉐인바움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어느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마치 19세기 멀로 독트린을 부활시키듯 서반구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거든요.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만약 미군이 실제로 멕시코 영토를 타격하면 양국 관계가 외교 단절 수준으로 파탄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미국 내부에서는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의회 상황을 보면 공화당 의원 다수가 카르텔에 대한 군사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의회에는 대통령이 특정 멕시코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거든요. 이건 과거 테러와의 전쟁 때 사용됐던 군사력 사용 승인, 영어로 AUMF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특수부대와 드론을 투입해서 카르텔 지도부를 제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들 논리는 간단합니다. 펜타닐로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이 죽는데 이게 테러 아니면 뭐냐는 거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학자들과 인권단체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 영토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그게 국제법상 불법 무력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카르텔 구성원과 일반 민간인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테러리스트는 군복을 입고 기지에서 활동하지만 카르텔 조직원은 멕시코 도시 한복판 민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거든요. 잘못 타격하면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거고 그건 살인입니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파 참모들은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카르텔이 더 대담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무부와 국방부 일부, 그리고 합참의장 라인에서는 의회 승인 없는 공격은 불법이고 멕시코와 전면적인 외교 안보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고 하죠. 특히 군수뇌부는 작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카르텔은 IS나 알카이다처럼 중앙 집중형 조직이 아닙니다. 매우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라서 지도부 몇 명을 제거해도 조직 전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권력 공백이 생기면 더 많은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거든요. 2006년도부터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과 전쟁을 벌여왔는데 그동안 카르텔 보스들을 수없이 체포하고 사살했지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폭력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보스가 제거될 때마다 후계자 싸움이 벌어지고 조직이 쪼개지면서 더 많은 갈등이 생겼거든요.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멕시코 국가기관 내부의 부패입니다. 경찰과 군 일부,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카르텔과 결탁해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미국이 아무리 정밀한 작전을 계획해도 정보가 새어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작전 개시 전에 카르텔이 미리 도망가거나 민간인 사이로 숨어버리면 타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더 나쁜 경우는 매복을 당하는 건데 특수부대가 국경을 넘어 침투했다가 카르텔의 함정에 빠지면 미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국내 여론이 급변할 수 있어요. 미국 시민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자국 군인들이 죽는 걸 얼마나 감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간인 피해 문제가 있습니다. 카르텔 거점은 대부분 멕시코의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에 있거든요. 드론이 카르텔 트럭 행렬을 추적하다가 민간인 차량과 섞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격을 강행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공격을 보류하면 목표물을 놓치는 겁니다. 중동에서 미군 드론 작전이 얼마나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멕시코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훨씬 더 거셀 겁니다. 중동은 그래도 공식적인 전쟁 지역이었지만 멕시코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자 정제 파트너거든요. 나프타, 지금은 USMCA라고 부르죠. 이 협정으로 양국은 매일 수십억 달러어치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경제 관계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 내 여론도 갈려 있습니다. 펜타닐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보수층은 카르텔과의 전쟁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매년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정부가 뭘 하고 있냐는 분노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전단체들과 진보 성향 시민들은 다른 나라 영토를 폭격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하고 있고요. 멕시코 쪽 반응은 당연히 더 격렬합니다.
멕시코 언론은 이미 미국의 침략 프레임으로 대서특필하고 있고 반미 감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실제로 타격을 감행하면 멕시코 전역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가 벌어질 거고 양국 관계는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 수준으로 얼어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게 그냥 외교적 긴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국 국경에는 매일 수백만 명이 오가고 수천 개의 트럭이 물자를 실어 나릅니다. 관계가 파탄나면 이 모든 게 중단될 수 있어요. 미국 남부주들의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은 멕시코와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카르텔을 잡으려다 자국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카르텔의 보복 가능성입니다. 카르텔은 그냥 마약 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군사 조직에 가까울 정도로 무장하고 있고 미국 내에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거든요. 미국이 카르텔 지도부를 공격하면 카르텔이 미국 본토에서 보복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경 지역 미국 도시들, 샌디에이고나 엘파소 같은 곳에서 폭탄 테러나 총기 난사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전쟁이 되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웃나라와 무력 충돌을 벌이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1846년 미국-멕시코 전쟁 이후 처음이겠죠. 물론 지금 당장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실제로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땅을 때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미군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의회에는 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카리브해에서는 이미 실제 타격이 진행됐고요. 앞으로 몇 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영토 내 카르텔 거점을 실제로 타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상 카드로 위협만 하다가 다른 양보를 받아낼 수도 있어요.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카르텔 단속을 강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위험한 순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방국 영토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일이거든요. 그게 설령 마약 카르텔이 하는 명분이 있다 해도요. 이게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논리로 이웃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중동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우리는 봤잖아요. 20년 넘게 전쟁을 했는데 테러가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더 확산됐죠. 카르텔과의 전쟁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환상일 수 있어요. 결국 이건 미국 사회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약 중독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건데 수요 측면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멕시코와의 관계를 희생해서라도 카르텔을 때려야 하는가?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드론과 미사일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